한미반도체 혹은 그 버금가는 회사들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본인들만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못한다면 이 바닥을 싹쓸이 할 수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아마 매출을 일으킨다면 좀 크게 일으킬 수 있지 않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석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사실 기자님께서는 유튜브 신에서는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채널에 많이 출연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 간의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웃 채널이자 또 구독자로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가 최근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자님을 따로 초빙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유리기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설명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거든요. 일단은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채널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키포스트 안석현 기자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콘텐츠 팀장 맡고 있고요. 저는 2007년에 기자 생활 시작해서 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이쪽 테크 산업을 쭉 취재를 해왔습니다. 중간에 한 2, 3년 정도 빼면은 계속 이쪽 산업을 보고 있었고, 지금 현재 키포스트에서는 콘텐츠 팀장 맡으면서 여러 올라오는 기사들 제가 쓰기도 하고 뭐 편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키포스트 유튜브 채널 운영도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안석현 기자님과 이제 좀 유리기판에 대해서 보다 딥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유리기판이 왜 핫한 걸까요? 구글에서 코어스라는 걸 검색해서 그림을 보시면서 아마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코어스, 그러니까 COWOS 이렇게 구글링 해보시면 약간 케이크처럼 생긴 그림이 몇 개가 나옵니다. 이게 3단 케이크처럼 생겼어요. 네네. 1층, 2층, 3층처럼 생겼는데 그 3층 케이크의 제일 윗부분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GPU, CPU, 뭐 NPU 이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분명히 HBM 아니면 뭐 메모리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제 두 개가 이제 3층에 얹혀져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는 요 3층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2층과 이제 1층이 이제 기판 영역인데 요 부분이 유리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림을 하나 좀 더 찾아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젠슨 황, 그 다음에 블랙웰 치면 작년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그 블랙웰이라는 GPU를 발표를 하면서 요 양손에 GPU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보면 젠슨 황 기준에서 왼손에 있는 게 호퍼, 그러니까 이전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게 블랙웰이에요. 근데 요걸 딱 사진만 딱 보시면 왼쪽 대비해서 오른쪽이 좀 더 큽니다. 면적이 한 20-30% 정도 커져요. 그래서 이거 신제품 나오면서 20-30% 정도 커졌나 보다 생각하실 텐데, 이 20-30% 정도 커짐으로 인해서 이 블랙웰 GPU의 연산 속도가, 그러니까 학습 기준으로 4배, 추론 기준에서 30배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20-30% 면적이 커짐으로 해서 성능이 20-30%, 30-40%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배수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특히 AI 서버용 반도체에서 면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엔비디아에서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이 TSMC에다가 야, 이거 크게 만드니까 훨씬 성능이 좋은데 크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TSMC 3층에 있는 회사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너희가 그 받아보는 칩이 굉장히 크지만 요즘에 칩렛 기술이라는 것도 있어서 한 2개로 나눠가지고 만들면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대답했을 거죠. 근데 나중에 3층을 그렇게 크게 만들면 그 밑에 있는 2층, 1층도 분명히 거기에 비례해서 커져야 될 텐데, 그렇죠. 너네 2층, 1층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아마 2층, 1층에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2, 3년 전이었겠죠. 왜 어렵나? 라고 봤을 때는 2층이 이제 인터포저고 1층이 패키지 기판, 뭐 FCBGA라고 하는 기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층은 실리콘 인터포저를 만들 때 이 원형 기판에서 만드는데 이거 이제 더 이상 크게 하기에는 너무 비싸진다. 이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거가 만드는 게 거의 페라리 공장에서 아반떼 엔진 만드는 건데 이거 더 늘려주면 너 이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있어? 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게 더 비싸지니까 일단 좀 모르겠네. 그러면
1층 친구들한테 물어봤겠죠. 우리 코어스 1층 친구들한테 야 이거 우리 크게 만들면 반도체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는데 너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층에 있는 그 FC BGA라고 하는 그 기판은 그 중심에 심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 심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굉장히 가볍고 튼튼하고 심지어 싸고 너무 좋은 재료예요. 반도체 패키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근데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열을 받았을 때 변형이 좀 많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 열팽창 계수가 크네 작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열팽창 계수가 크고 심지어 반도체하고 열팽창 계수 자체가 좀 달라요. 이 늘어나는 폭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사용할 때 이제 반도체가 열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가 휘어요. 이게 오징어 휘듯이 아래로 휘건 위로 휘건 이렇게 휘는데 이게 그동안에 반도체가 작았을 때는 조금 휘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진이 나면 뭐 도로가 살짝 휘는 거하고 한반도 전체가 휘는 거하고 약간 데미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면적이 좁을 때는 약간 휘어도 상관없는데 면적이 우리가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기존에 이제 호퍼 그리고 뭐 블랙웰 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버전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커지잖아요. 이거는 지금의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안 된다. 뭔가 다른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유리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리도 실리콘이고 반도체도 실리콘이잖아요. 그러면 열팽창 계수가 비슷하네? 그러면 좀 늘어나더라도 휨 현상이 좀 덜하겠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층은 코어 심지 부분을 유리로 만들어서 글래스 기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고 2층에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는 비싸다 하니 그래 그러면은 원형 실리콘 기판에 만들지 말고 정사각형 유리 기판에 만들어서 한번 우리 싸게 만들어 보자 요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층과 2층이 목적은 다르고 목표가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유리로 가고 있다. 이거를 합쳐서 글래스 기판 트렌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유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어렵나요? 아니요,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그림과 연상을 해서 딱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1층, 2층이 결국 크게 봤을 때는 둘 다 이제 기판 영역이죠. 그렇죠. 네. 근데 1층이 보다 이제 패키지 기판 네. 쪽이고 2층이 인터포저 쪽이라고 봤을 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뭔가 가는 이제 방식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유리로 가는 관점에 있다. 그렇죠.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리로 가는 데 있어서 기존보다 나으니까 다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현재 실제 상용화까지 눈앞에 둔 상황인 건가요? 일단 인텔이 이 씬에다가 불을 붙였잖아요. 네네. 재작년에 인텔이 지금처럼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가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는 걸 한번 양산 적용해 볼게 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인텔이 밝히기로 자기네들이 2030년 이전에 하겠다고 했어요. 네. 2030년 이전이니까 그 전에 언제든지 될 수 있지만 제가 뭐 업체들 만나면서 미팅을 해보면 빨라도 2028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1층은 2029년이나 8년 정도에 상용화가 될 것 같고 그럼 글래스 인터포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는 언제 상용화가 될까를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거든요. 네. 이게 1층보다 빨리 될까 늦게 될까 만들기는 1층보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좀 더 미세하거든요. 최근에 의외로 이 2층을 빨리 가져와라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아요. 기술적인 난제가 있대. 이 테크 산업을 그동안에 제가 한 20년 봤을 때 어려운 거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더라. 왜냐하면 밤새 해가지고 우리 공대 나오신 분들이 해결하잖아요. 근데 고객의 요구가 높지 않은 거는 늦게 가더라고.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기술적인 난제는 어떻게든 극복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실리콘 인터포저가 글래스 인터포저로 바뀌는 트렌드가 어쩌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요즘에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럼 2026년, 7년, 1층보다 한 1년 앞서서 이 트렌드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더 빨리 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요즘에 그런 관점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왜냐하면 1층을 유리로 바꾼다고 하는 건 코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트가 높아지는 선택입니다. 네. 왜냐하면 플라스틱으로 그동안에 잘 만들던 걸 유리로 만들면
이게 중간에 물성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굉장히 비싸진데 한 최소한 서너 배, 네다섯 배 비싸진대요. 그렇게 비싸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2층을 실리콘에서 유리로 바꾸는 건 코스트 관점에서 다운입니다. 물론 만들어지는 게 어렵긴 하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지금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만드는 게 페라리 공장에서 아반떼 엔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글래스 인터포저는 이제는 페라리 공장에서 아반떼 엔진 만들지 말고 아반떼 엔진 전용 공장 만들어서 하자. 요런 관점이라 코스트 관점에서 다운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선택은 너무 명확하죠. 그렇죠. 코스트 업과 코스트 다운인데 그럼 당연히 2층 먼저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건 1층 아닌가요? 인텔 때문이기도 하고 SKC 때문이기도 하죠.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어. 그러니까 1층을 만들어 보겠어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이 반도체 업체들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그 둘 다를 미리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에 어나운스 된 게 1층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일단 1층으로 먼저 갔었던 거죠. 그쵸. 예. 근데 아마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글래스 인터포저를 좀 더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글래스 코어 기판을 한다는 뭐 SKC나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좀 부각을 받지만 대만에는 오히려 글래스 인터포저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TSMC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걸 하니까 네네. 뭐 그런 쪽에 더 얘기를 많이 듣겠죠.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이 유리기판 인터포저 사업을 한다고 최근에 또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네, 맞습니다. 뭐 사실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한 건 아니고 전자신문에 기사가 나왔었죠. 제가 그 뒤에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 파악해보기로는 유효성 검토, feasibility를 한번 평가해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은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는데 유리로 만들었을 때 기술적인 난제가 뭐고 우리가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지금 평가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뭐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하고 내년 상반기 아니면 올해 하반기까지 한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면 뭐 내년에 설비 투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관계사인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한다고 해서 뭐지? 하고 보니까 이들의 층수가 다른 거구나. 층수가 다르죠. 전기는 1층, 전자는 2층. 그쵸, 그쵸. 예. 왜냐하면 3층을 전자가 만들기 때문에 3층에 가까운 인터포저는 전자가 하는 게 맞고요. 1층은 그동안에 쭉 이제 FC BGA 기판을 전기가 만들어 왔으니까 자기네들도 잘 알겠죠. 네. 그거는 이제 전기가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런 결국에는 또 기술적 난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뭐가 가장 힘든 거예요? 일단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플라스틱을 다룬다는 거하고 네. 유리를 다룬다는 게 일단 다르겠죠.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플라스틱을 옮긴다, 뭐 유리를 옮긴다는 거 생각해봐도 유리는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플라스틱은 좀 강한 충격이 가도 상처가 나고 말겠지만 유리는 이제 바사삭 하고 깨지는 거라서 예, 일단 핸들링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 유리를 이제 글래스 기판을 만든다고 하는 게 그 내부에 구멍을 뚫고 거기를 구리로 채우는 거거든요.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구멍을 뚫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덜 깨지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구멍을 뚫고 나서 이 안에 이제 상처가 생기는데 이게 매끈하게 뚫리면 좋은데 안에 요철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이면 상관없어요. 플라스틱은 어차피 시간이 가도 강도가 약해지거나 하진 않는데 유리는 가끔 차 운전하다 보면 돌 같은 거 하나 튀어가지고 앞유리 깨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처음에는 분명히 요만했었는데 한 1000km, 2000km 하다 보면 점점 커지죠. 그 유리의 어떤 결함이라는 건 이게 자라나거든요. 그로우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결함조차도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전문업계에서는 뭐 진행성 불량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나중에는 다 터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를 하고 최대한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 하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죠, 지금. 최대한 깨지지 않게 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그 글래스 원장의 앞뒤로 오는 층들은 지금 FC BGA에서 만드는 거하고 얼추 비슷해요. 그 ABF라고 하는 뭐 필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 유리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처음 다뤄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가 도저히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러면 요거를 최대한 안 깨지게 만드는 기술이 있나요? 도와주는 기술이? 잘 해야죠. 네, 잘 해야 되는데 최대한 이제 살살 다루고 유리를 이제 구멍을 뚫을 때 이제 처음에 레이저로 뚫거든요. 네네. 레이저로 탁 한 대 때리면 그 유리 부분에 약간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아주 강한 산성이나
아주 강한 알칼리 용액에다 담그면 이게 구멍이 싹 하고 뚫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2번에 걸쳐서 뚫고 또 그 안에 이제 내부에 이제 엄청난 이제 파티클들이 생겨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뭐 잘 이제 힐링한다고 하거든요. 힐링을 해서 좀 매끈하게 만들고 그런 작업들이 뒤따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에 뭐 삼성전기나 LG노텍이 반도체 기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지금 아마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그럼 기자님, 이 씬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제일 앞서 있는 회사는 사실 SKC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2021년부터 이거를 했었고 네. 그 자회사가 앱솔릭스잖아요. 그렇죠. 앱솔릭스를 만들기 전부터 이제 이쪽 관련해서 연구를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2025년이니까 최소한 4년 이상 어쨌든 간에 쭉 투자도 하고 뭐 했으니까 경험치가 많이 쌓이기는 했을 거예요. 많이 쌓이기는 했을 텐데 중요한 건 앱솔릭스는 기존 플레이어가 아니죠. SKC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회사죠. 일찍 시작했지만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기나 LG노텍은 얘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기존에 좀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샘플을 받아가지고 비교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한 SKC 늦게 시작했지만 기존에 노하우가 있는 삼성전기와 LG노텍 이렇게 보면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예. 아직은 누구 하나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크게 봤을 때 국내 기준으로는 삼성, SK, LG라는 큰 대기업들이 이 씬에 뛰어드는 건 맞고 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좀 선두에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삼성, SK, LG가 유리기판 시장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건 네. 1층, 2층 둘 다 뛰어든 상황인 건가요? 조금 이제 기업마다 다릅니다. 삼성은 중간에 이제 그룹사가 역할을 해가지고 교통 정리를 보통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는 1층은 관심 없는 것 같고 네. 우리는 2층만 어떻게 한번 잘해볼래 이런 생각이 오고 삼성전기는 일단은 우리는 1층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에도 이걸 잘해왔으니까 1층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2층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인 거고요. SKC는 SKC 앱솔릭스를 통해서 우리는 일단 1층 근데 우리는 2층이 없는 기술도 한번 개발해볼래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층을 아예 존재하지 않게끔. 이 패키지 기판을 딱 보면 위에서 보면 이 구리 배선들이 이게 쭉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1층과 2층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1층에서는 2층만큼의 배선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물성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들기가 어려운데 SKC는 우리가 볼 때는 잘하면 2층에서 있는 그 배선을 1층에다가 우리는 패터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셉트를 보통 2.5D 패키지가 아니라 2.1D 패키지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되게만 하면 너무 좋죠. 예. 그렇죠. 일단 뭐 2층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재료비도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페라리 공장에서 아반떼 만들고 있는 게 계속 뭐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싹 치워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그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SKC도 처음에는 1층과 2층이 다 필요한 그런 컨셉트를 내놓을 거예요. 예. 아마 2층 없이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고 LG는 제가 그냥 취재한 내용인데 1층에 관심이 있는 게 확실하고요. 2층에도 관심이 있지만 요 2층은 LG 디스플레이랑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에서요? 예, 왜냐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유리 코어가 있고 그 앞에 ABF 쌓는 거는 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2층은 굉장히 그 유리를 더 얇게 깎아야 되고 그 안에 오는 구리 배선도 얇기 때문에 아까 공정난이도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에 LCD, OLED 생산하면서 유리 관련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디스플레이의 힘을 좀 빌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이 롤을 나눠서 하듯이 LG는 LG노텍과 LG 디스플레이가 롤을 나눠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발전하면서 서포트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반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디스플레이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로 봐야 되겠죠. 네, 뭐 반도체용 기판이지만 디스플레이 기술이 상당히 가미가 되어 있는 부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는 기업이
더 시너지가 잘 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영역이 있겠네요. 그렇게 보죠. 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회사들도 사실 다 그런 회사들 아닌가요? 다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삼성과 LG가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SK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씬에 있던 회사가 아닌데 네. 새롭게 이제 이걸 해보겠다고 선두에 이제 먼저 시작한 입장인 거고. 네. 근데 이 회사를 보니까 약간 자동차 씬에서의 테슬라가 좀 생각이 나네요.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간다라고 봤을 때 기존의 자동차 업계들은 우리가 해왔던 네. 이 틀 안에서 뭔가를 더 얹을까를 고민을 하셨었는데 테슬라는 그냥 무에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차원에서 기존 건 모르겠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소프트웨어 단에는 필요한 하드웨어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전략을 달리 갔었기 때문에 또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와 혁신을 만들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SKC가 약간 그런 측의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 것 같네요.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연원을 제가 한번 뭐 여기저기 한번 물어봤어요. SKC 사업 보고서를 이제 보시면 그 탑업인 출자 현황에 보면 그 침레츠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게 보이거든요. 네네. 뭐 한 10몇 %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침레츠라는 회사가 SKC의 유리기판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이 침레츠는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AMD 출신들이 나와서 만들었어요. 뭐 AMD에서 분사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AMD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이 유리기판을 기반으로 한 이중 패키지의 아키텍처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SKC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들, 뭐 유리기판이 도입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2층 없이, 그러니까 인터포저 없이 하면 훨씬 좋고 요런 큰 그림들이 자기네들 머리에서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이 침레츠를 통해서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좀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AMD하고. AMD도 아마도 뭐 인텔하고 같은 포지션에 있는 회사니까 이쪽 분야를 계속 보고 있었겠죠. 네. 근데 정말 뭐 만약에 네. SKC가 그 2층을 존재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1층, 3층으로만 이제 반도체 칩을 형성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본인들만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못 한다면은 이 바닥을 싹쓸이 할 수 있겠죠. 이게 지난번에 세미콘 있었잖아요. 네네.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제가 만난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기술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1층에 있는 반도체 기판의 구리 배선의 폭이 한 10마이크로에서 15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엄청 작네요. 엄청 작은 것 같죠? 네. 근데 2층에 올라그러면 1에서 2가 돼야 됩니다. 최근에 TSMC가 2층에 쓰고 있는 게 2에서 1.4로 줄었다 그러거든요. 2마이크로에서 1.4. 엄청나죠. 거의 뭐 백혈구보다 작은 수준인데요. 그 정도로 줄이는 게 가능한가요? 1층에서? 제가 세미콘 가서 다 물어봤는데 안 되는데요. 아마 3, 4년, 4, 5년 안에는 안 될걸요?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삼성전기나 LG노텍도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당위성하고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네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뭔가 새로운 기술적 도입과 함께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때 참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밌고 그 차이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가능케 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순간 네. 완전 씬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내 기업이랑 네. 해외 기업이랑 비교하면 국내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일단 1층, 2층을 이제 나눠서 설명해 보면 이제 1층의 FC-BGA라고 하는 패키지 기판이잖아요. 이 바닥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글래스 코어 기판도 제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 절반 정도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1등은 일본에 있는 이비덴, 네. 2등은 대만에 있는 UMTC, 3등은 또 일본에 있는 신코, 4등이 삼성전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위치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SKC가 이제 요 1, 2, 3, 4등 중에 한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비빌 정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취재하고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유리기판에 앞뒤로 ABF라는 필름을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요 부분에서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SKC가 이 회사들보다 미리 시작했기 때문에 더 빨리 치고 나갈 거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1, 2, 3, 4등 중에서 신코라는 회사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분야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인텔하고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단지 빨리 시작했다고 잘 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다들 그냥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FCBGA의 네. 사실상 선두격 기업인 일본, 대만 기업들조차도 네. 다 이 글래스코어 유리기판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비덴은 아마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신코는 이미 뭐 인텔하고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는 뭐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네. 그리고 UMTC는 어나운스는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FCBGA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크게 만드는 게 100바디거든요. 100mm, 100mm. 요 정도 크기인데 이게 한계에 이미 봉착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반도체 회사들이 야 1, 2층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다 이제 좀 대책은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유리였던 거고 분명히 다 하고는 있을 겁니다. 확실히 새로운 기술적 도입에 따른 새로운 또 판의 형성과 또 그 안에 기회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뭐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씬의 선두격 기업들도 물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막 협업을 구사하는 밑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도 충분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워낙 또 작은 회사였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유리기판 씬에 있어서도 그 밑에 중소형 소부장 업체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기자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가장 최근에 이 유리기판 씬에 있어서 기술적인 도입이 막 된다라고 봤을 때 어떤 부분, 어떤 섹터 내지 어떤 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 유리기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실 도출이 되는데 결국은 유리에다 구멍을 뚫고 그렇죠. 그 안을 구리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소부장 회사들이 분명히 이쪽 방면에서 수혜를 받을 텐데 일단 유리를 뚫을 때 레이저가 필요하죠. 네. 레이저를 뚫을 때 이제 쓰는 장비를 독일에 있는 LPKF라는 회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피롭틱스라는 회사가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LPKF의 주가는 모르겠지만 피롭틱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야가 있고 이제 구멍을 레이저로 아까 2번에 걸쳐서 뚫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레이저로 때리고 나면 강산이나 강알칼리에 담궈서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장비 회사가 국내의 태성, 그 다음에 FNS 테크, 그 다음에 비상장사지만 SEA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곧 상장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세 개 회사가 그쪽 분야에 이제 잘한다. 근데 이 SKC 쪽 물량은 SEA라고 하는 이 비상장 회사가 제가 다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이제 태성이나 아니면 FNS 테크는 삼성, LG 이쪽하고 아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었으니까 그 안을 이제 구리로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구리로 채울 때 어떤 기술이 쓰이냐면 도금이라는 기술이 쓰이는데 전기가 통하는 표면에다가 전선 연결을 해두고 도금액에다가 집어넣으면 금속이 석출이 되면서 표면에 코팅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일단은 전기가 통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근데 유리는 전기가 안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금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도금이 되지 않는 놈을 무슨 수로 도금이 되게 만들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메탈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어에서 아이제이션 하면 뭐뭐화 시키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속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유리를 금속화 시켜서 전기를 통하게 하면 도금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방식이 메탈라이제이션은 2가지가 있습니다.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습니다. 건식은 장비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요. 습식은 약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건식은 이제 그래서 장비를 어느 회사에서 공급하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미국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국내에 있는 아바코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인데 제사기 한국 물론 스포터 회사는 굉장히 많은데 요 유리기판 씬에서는 요 3개 회사가 좀 주요 회사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삼성전기, 삼성전자는 어플라이드를 쓰는 것 같고 LG는 아마 아바코를 쓰겠죠. 아바코랑 LG랑 워낙 사이가 좋으니까. 그리고 제사기 한국은 SKC 쪽에 붙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SKC 거의 다 비상장 회사랑 엮여 있네요. 그게 참 안타깝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상장 회사들을 많이 이게 거느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자 기회가 없다. 막 투자 기회가 SK 쪽으로는 네. 다 비상장 쪽에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건식 습식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습식이 있겠죠. 예, 습식은 약품으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요 습식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YMT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도 메탈 공정 관련해서 약품을 삼성전기나 이쪽에 공급을 하던 회사인데 이번에 하이엔드급은 잘 못했었어요. 원래 이 YMT가 하이엔드는 워낙 일본하고 독일의 재료 회사들이 많아서 못했었는데 이번에 유리기판으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야, YMT 너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일단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삼성전기랑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1, 2층 다에 들어가는 습식 메탈 공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도금이 됩니다. 내부에 이제 구멍 안에 구리가 쫙 채워져 있고 그리고 이 메탈층이라는 게 구멍 내부에도 있지만 이 표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표면에도 구리가 석출이 돼가지고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만큼이 아니고 한 요 정도 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갈아서 없애야 되겠죠. 요때 필요한 장비가 CMP라고 하는 장비가 반도체에서 많이 쓰이던 장비가 있죠. 예. 그 장비를 공급했거나 공급할 것 같은 회사가 KC텍. 원래 잘하던 회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에바라텍. 그리고 비상장 회사인데 회명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아직 뭐 양산 라인에 들어갔다 이것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국내에 이제 유리판을 해보겠다는 회사들이 이 세 개 회사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해하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신대요.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리를 구멍을 뚫고 네. 그 구멍을 매끄럽게 하고 네. 그 안에 이제 도금을 하기 위해 유리를 금속화시키는 메탈라이제이션 네. 요거를 좀 필요한데 요게 건식 습식 방식이 있고 네. 그리고 끝으로는 그 구리를 좀 평탄하게 얇게 해주기 위한 CMP 기술까지 있다. 네. 아, 참고로 이 메탈 공정은 네. 아까 제가 건식 습식이 있다고 그랬지만 네. 건식이 되면 습식은 안 되는 건 이건 아니고 둘 다. 좀 지금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이 둘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리하고 메탈을 잘 붙이는 거는 건식이 좀 유리하다고 하고 깊은 구멍에 채우는 거는 습식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전기는 아마 둘 다 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메탈을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산업이 초기라서 더 많이 분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아마 일부 탈락하는 후보들 있을 거고 네. 뭐 공정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건식만 할래, 습식만 할래.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해당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 관련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죠. 네, 물론 지금 뭐 일부 파일럿 라인을 만들고 있으니까 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이 있고 네. LG노텍은 엊그저께 뭐 전자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구미에다가 이제 파일럿 라인 짓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SKC는 미국 코빙턴에 양산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을 뚫고 하는 요 공정은 국내 협력사에서 하고 있는데 FNS 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라인이 있으니까 파일럿용 매출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일단 시생산을 해야 되니까 시생산용 매출은 있지만 그런 거는 아직은 뭐 크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글래스 코어 기판이 2029년도에 양산을 인텔이 한다, AMD가 한다라고 하면 글래스 코어 기판 관점에서는 장비 투자는 6년, 7년 이때쯤에 이루어져야 될 거고 소재는 8년, 9년 하면서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까 좀 더 시급하다고 하는 2층 글래스 인터포저 관점에서 보면 양산이 7년, 8년이면 소재는 6년, 7년부터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장비 투자는 2025년, 2026년 이때쯤에 확 일어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작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좀 시기열이 남아있긴 하네요. 많이 남아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공부를 좀 해놓으면 다가올 시기열에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재작년에 글래스 코어 기판 관련해가지고 뭐 이영수 대표가 세미나 해달라고 했을 때 벌써 한다고? 아직 할 필요 없는데 근데 그 뒤에 뭐 주가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투자 관점이랑 산업 관점 완전 다르구나. 저는 그때 이제 깨달았는데 그렇죠. 예, 뭐 투자 관점이라고 해도 아직은 끝난 건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나 소재 회사들은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YC캠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죠. 여기는 이제 글래스 기판 만들 때 뭐 각종 화학약부터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도 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고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때는 당장의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돈을 벌 것 같은 기대감으로 먼저 또 움직이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 유리기판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게 이제 그런 관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이제 주가도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 결국 그래서 너가 돈 벌어? 그걸 확인하는 순간부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뭐 빠르면 1, 2년, 네. 뭐 길면 한 2, 3년 정도 뒤에 또 그런 흐름들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분야가 있고 너무 많은 기업이 있어서 이 중에서 뭐부터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나 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시장성 관점에서는 뭐가 큰 거예요? 일단 장비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많이 쓰이는 게 레이저 회사들. 그 다음에 소재 관점에서는 메탈라이제이션 습식으로 하는 YMT나 뭐 비상장 회사지만 뭐 ORChem 이런 회사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런 회사들이 아마 매출을 일으킨다면 좀 크게 일으킬 수 있지 않나, 유의미하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롭틱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나 봐요. 예, 아마 그 전부터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쪽 방면으로. 그래서 딱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피롭틱스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쵸. 이 산업에 대한 개념은 이야기가 어려워도 네. 이 회사가 유리기판 사업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한다고? 요건 또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신 기업들 중에서 혹시 또 여느 기업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많이 주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뭐 입단속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 사실 뭐 SKC하고 그 다음에 피롭틱스가 한참 자기네들 프로모션 할 때만 해도 메인 트렌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발설을 하고 다녀도 뭐 누가 뭐라 하거나 그런 상황 없었어요. B2B 쪽은 아시겠지만 뭐 하나 나오면 고객사에서 컴플레인을 굉장히 세게 하기 때문에 내가 참 말을 하고 다니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딜레마입니다. 예.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부자 TV 많이 보시면 기회를 잡으실 수도. 기자님도 유튜브 채널 하시잖아요. 아, 예, 저는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막 소개해드리고 이런지는 잘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게 도움이 될까 저한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알려주셨던 내용들을 참고사항으로 여기고 관련 기업들을 공부한다라고 친다면 분명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저도 기자님 덕분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습득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제가 그 말씀하셨던 두 개의 그림이 뭔지를 알아서 그런지 더 이해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기술적으로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이 전문 용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럴 수도 있는데 되게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얘기들만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저도 많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 세미나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연구실에서 오셨던 분들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참 어려워서 어렵죠. 나 같으면 저렇게 설명 안 할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좀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좀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네.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리기판 산업을 굉장히 또 좋게 보고 또 관심 있게 보고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께 그래도 뭐 투자 관점에서는 딥하게 얘기는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산업 관점으로 보셨을 때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저는 일단 좀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 보면 이쪽 분야에서 자신 없으면 길게 봐라고 얘기한다는데 저는 자신 없어서는 아니고요. 그냥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새로운 기술이 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입되는 그 시점에 사이클들을 이제 봐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직은 초창기인 겁니다. 초창기인 거고 이제 실제로 많은 매출이 나오고 충분히 산업이 무르익기까지는 최소 2, 3년, 3, 4년 걸리더라고요. 물론 투자 관점에서는 좀 더 앞서서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또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하다 보면 그 중에 분명히 또 새로운 회사들이 슈퍼스타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길게 보십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움직임을 좀 더 주의 면밀하게 보시는 게 왜냐면 이 판에 어쨌든 주도권은
그 반도체 회사들, 파운드리 회사들이 갖고 가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시면 유리기판이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트렌드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뭐 한번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 그 삼성과 TSMC가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니 그들의 방향성과 움직임을 먼저 좀 살펴보자. 네. 이런 취지인 거네요. 근데 이제 저는 끝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전반적인 IT 씬에서의 투자 기회가 계속 AI에서 나오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AI라는 큰 틀에서 반도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기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점에서 작년 주식시장에서 결국 국내에서는 가장 주인공이었던 게 HBM이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올해 내지 내년에도 여전히 AI 씬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유리기판에도 그러한 비슷한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것인지, 즉 제2의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이 유리기판 씬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은 뭐 가지 않은 미래라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쪽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에서 유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기본에서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생산하는데 난제들이 많고 이거를 만약에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준다면 결국 말씀하신 한미반도체도 그 TC 본딩이라는 데서 솔루션을 딱 제공해 줬을 때 SK가 도입하면서 확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페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잘 해결해 주면 뭐 한미반도체 혹은 그 버금가는 회사들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좀 이 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놓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춘 기업을 우리가 한번 뽑아보자. 이런 취지고 대신 좀 멀리 보자. 우리도 유리기판 장비해요, 소재해요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공정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정도의 어떤 감을 잡으시고 거기서 뭐가 좀 어려운지를 좀 캐치하고 있으면 저희 이제 뭐 부자 TV를 보시건 아니면 이형수 TV를 보시건 아니면 저희 이지키 포스트를 보시건 간에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회사가 좀 더 크게 수혜를 받겠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죠. 그거를 그래도 다른 투자자분들보다는 조금 한 발 더 먼저 캐치할 수 있겠으니 사실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게 그 사소한 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남들보다 한 발 더 먼저 좀 발굴하는 그런 공부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공부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안석현 기자님 모시고요. IT 좀 전반적인 내용들 그중에서도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해서 많은 또 인사이트 또 도움 얻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또 기자님과 함께 마지막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부 되세요.